북한의 동향이라던가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을 포함해서 33개의 나라와 지소미아를 맺고 있고, 일본은 7개 나라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이제 현재 협정은 오는 24일에 이제 효력이 만료되는데, 그 이전까지 양국이 이제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공방이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반격하는 카드로 이제 지소미아 파기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이제 지소미아 파기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가뜩이나 흔들리는 한일 관계 속에서 지소미아마저 폐기되면은 양국 간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지소미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이제 벼락치기로 체결된 것이라면서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에 이런 강경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한미동맹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대체로 지소미아 카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주로 한미일 동맹과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진보 언론에서는 일본의 역사적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은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을 압박할 카드는 될 수 있지만 자칫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반일 감정만 자극한다면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더는 한국을 안보 우호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도 그런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냐면서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반발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귀책 사유는 일본에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이제 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정보는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데는 확실한 역할을 하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정보는 한반도 인근을 벗어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은 이제 처음부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이제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게다가 정보 공유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소미아 카드를 충분히 협상용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정보 자산이 우리의 것보다 우수하고 또 이것이 우리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 협력 체제를 구축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지소미아 파기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칫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한국이 먼저 깨는 모양새가 되면은 지소미아 카드를 쓰려다가 오히려 미국의 개입을 불러와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본 언론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지소미아 파기로 스스로 목을 조이는 한국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안전보장에 관련된 협정을 이제 흥정으로 이용하려는 한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공통의 동맹국인 이제 미국의 신뢰도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한미일 간의 균열은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에게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열고 반세기 남짓 동안 걸어오면서 양국 관계가 가장 위험한 영역에 접어들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일련의 결정들은
다시 검토해서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또 경제 전문지 니혼게이자의 신문도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 거론 등 안보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고 일본 정부 역시 과도한 무역 제한을 엄중하게 경계하고 또 자유무역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느냐는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매우 곤란한 입장을 처하게 만든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일 협력에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바탕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중요한 수단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삼국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지소미아를 우리가 먼저 파기할 경우에 세 나라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를 막아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오해와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 일관된 관점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강자고 우리는 약자다. 즉 양국 갈등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웬만한 것은 좀 접고 가자는 그런 경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수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좀 따지는 그런 관점도 많이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탓에만 매달리는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리한 갈등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좀 부추기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언론이 프레임 씌우기에 앞장서거나 잘못된 프레임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레임 씌우기는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를 불러와서 사회적인 불안과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파적인 관점에서 외교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식의 뻔한 보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의 보도가 이제 상대국에 의해서 또 보도되고 또 그 보도된 것들을 다시 끌고 와서 이용하는 식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외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깊은 골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호 의존 관계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보도 태도를 견지했으면 합니다.